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목요일, 자꾸 목요일이래네. 수요일까지, 조합을 해와야 되니까 책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거를 이제 음성 지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음성 지원. 조합의 개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조합의 정의는 N 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R 개를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완성될 것 같지 않냐? 너희가 순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순열이에요. 그것에 비해 여기까지 똑같고요. 조합은 뽑는 방법의 수예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혼란이 좀 오는 게, 순열 같은 경우 이 문장을 잘 분석을 해보면 행위가 두 개가 나오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N개 중 R개를 뽑아라는 행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줄 세우는 방법, 그들의 순서를 이렇게 교란시키는 방법의 수가 뽑아 줄 세우다라는 두 개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합을 또 공부해보면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뽑고 그냥 비닐봉다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우당탕탕 담는 거야.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와 라고 하면 우리가 쇼핑 봉지에다가 과자를 우당탕탕 담아서 와장창창 계산을 하고 우당탕탕 담아서 집으로 오죠. 그러면 집에 딱 도착해서 그걸 받아든 어머니가 너 새우깡 먼저 샀어? 오징어 땅콩 먼저 샀어? 이렇게 안 묻잖아. 망할년 많이도 샀네. 이렇게 하고 끝내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담아오는 거야. 이게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땅콩 썬칩 새우깡을 담아왔냐, 아니면 수미칩, 과자가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젤리 이런 걸 담아왔냐. 그러니까 그 담아온 종류에만 관심을 갖고 담아온 순서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왠지 조합은 한 번의 행위 같고 순열은 두 번의 행동 같고 이런 느낌인데, 실제 계산은 정반대라는 거. 실제 계산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마트에 갔는데 5 종류의 오땅, 새우깡, 수미칩, 바나나킥, 꽃갈콘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 중에 어떤 애를 담아왔냐가 조합이고, 담아서 줄 세우는 게 순열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순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셋, 이 자리에 오땅이 오는 경우, 새우칩이 오는 경우, 수미칩이 오는 경우, 오땅이, 수미칩, 새우, 이걸 다 다른 걸로 세겠다는 거잖아. 이게 순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르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어떻게 세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번의 행위를 센다고. 조로록 5, 4, 3 끝. 이걸 5P3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열은 정의상의 2개의 행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산상의 한 번의 행동이다. 반대로 조합이 2번의 행동입니다. 조합이 개념적으로는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인데, 실상은 순열을 해놓고 그 줄을 뭉개는 행동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글자를 계속 쓰기는 내가 버거우니 이제 문자로 해볼게요. A, B, C, D, E
5개의 과자가 있어. 예, 그러면 이 중에 내가 5P3을 하였다. 5, 4, 3, 60개. 아우, 힘든데? 그래도 해보자. 5, 4, 3, 60개. 쓴다. 나 진짜 쓴다. 정말로 쓸 거야. 60개를. 기대에 찬 눈빛이네, 다들. 너 한번 쓰다 죽어봐라, 뭐 이런 거지.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예? 설마 진짜 쓰겠어요. 예? 이거 또 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60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기로 했으니까요. 그죠? 60개의 서로 다른 개수가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조합이라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과자 종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 2개를 썼지만, ACB, BAC, BCA, CAB, CBA 이 6개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 6개를 보면 이걸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버리면 그냥 과자 ABC를 사온 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6개가 한 가지 종류, 한 가지 조합이라는 거예요. 예, 콤비네이션이 그 조합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어떤 조합으로 그 음식을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조합으로 과자 사갈 거야? 라고 할 때 그 조합이에요. 짝짓다의 뜻이죠. 예, 하나예요. ABD라고 썼지만, ABD, ADB, BAD, BDA, DAB, DBA. 이렇게 하면 이건 A와 B와 그리고 D를 사간 겁니다. 이 6개가 다시 한 종류라는 거죠. 한 종류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조합. CA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두두두두두두두 네 번째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촘촘히 세볼까요? 촘촘히 A, B, C, A, B, D, A, B, E A, B, E 그럼 A, B와 할 수 있는 조합 3개는 다 했고 그 다음에 A가 그럼 빠져버리고 B, C, E로 시작해볼까요? B, C, E? 아니다. A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이게 다가 아니지. A, B로 할 수 있는 조합은 다 한 거고 A, C, D, A, C, E, A, C, E, A, C, D, A, C, E, A, D, E, A, D, E까지. 요게 A가 들어가는 조합은 다 만든 거죠. 맞냐? 그럼 이제 A 들어가는 조합은 다 만들었으니 5, 6 또요 7, 8, 9, 10 B가 들어가는 조합으로
B, C, D가 있을 것이고 B, C, D, B, C, E, B, D, E 그리고 마지막으로 C, D, E요. 내가 이게 왜 10개일 거라고 확신을 했을까? 이거 총 60개라고 그랬죠. 근데 A, B, C 한 종류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A, B, D, A, B, D 종류 하나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총 60개가 되려면 세로가 6개. 그럼 가로가 몇 개여야 돼? 10개여야 돼. 10개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이제 화려한 줄서기가 시작되면 됩니다. 앞에 거 고정하고 뒤에 둘이 자리 바꾸고, 앞에 거 하나 고정하고 뒤에 둘이 자리 바꾸고, 앞에 거 하나 고정하고 뒤에 거 둘이 자리 바꾸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확실하게 얘네들이 다 6줄씩 나올 거예요. 6줄씩. 그리고 이 한 개를 묶어서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한 세트의 조합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할 바로 O 콤비네이션 3의 정답은 10이라고요. 10이라고. 요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해낼 건가인데 이렇게요. 60을 6으로 나누었다로 구할 거예요. 네? 60을 6으로 나누었다라는 방식으로 구할 건데 그게 이 아래에 있는 실상하고 어떤 실행적 의미를 갖는 수치인가 한번 보세요. 그죠? 이 6이 그냥 6이 아니고 뭐야?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왜 3팩토리얼이냐? 네가 3개를 뽑아올 건데 그 세 녀석이 줄 서는 총 방법의 수가 3팩토리얼 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나눈다는 행위의 의미는 원래 우리 초등학교 때 중요한 거 다 배운다 그러죠. 초등학교 때 나누기의 의미, 뭔가를 무엇으로 나누었다, 나누는 행위의 의미, 묶음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연필 한 더즌을 색깔 세 개씩 묶어 색깔을 다르게 칠하려고 한다. 몇 색이 나오는가? 그렇게 할 때 들어가는 계산이 12 나누기 3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이들의 줄서기 6개를 묶어서 한 묶음, 조합 한 개로 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조합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얘네들의 줄서기 개수만큼으로 나눠준 거라는 거지. 그럼 이 60은 뭐지? 이 60은 5P3이죠.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다시 궁극적인 질문. 이거 왜 3팩토리얼이야? 이거 왜 3팩토리얼이야? 내 질문의 의도는 이게 왜 4팩토리얼 아니고 5팩토리얼 아니고 2팩토리얼 아니고 왜 3팩토리얼이야? 이 문제에서 3개를 뽑았으니까. 3개를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팩토리얼인 건 여기가 3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기가 R이라면 여기는 R팩토리얼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을 세운 다음 뭉갠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네들을 흐트러뜨리는 거야. 이렇게 뭉개서 요거 하나가 조합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지. 줄을 뭉개는 행동이에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흔들듯이. 줄이 흔들리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N 콤비네이션 R의 계산은 N 퍼뮤테이션 R의 계산을 요 뽑아 놓은 놈이 줄서기 하는 개수로 뭉개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줄을 뭉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순열을 한 다음 줄을 뭉갠다라는 두 개의 연속된 행동이 조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N개 중 R개를 뽑는다. 예, 이 의미에는 한 가지 같은데 실상 행동은 두 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정의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요거의 깔끔한 정의 기억하십니까? 깔끔한 정의. 실제 계산이 아니고 식으로 보여줄 때 하는 깔끔한 정의.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었었죠. 예, 그것의 번분수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번분수 계산을 완비하면 어떻게 되나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예, 이게 조합의 정의입니다. 조합의 정의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가지는 이게 식의 깔끔함은 깔끔함인데 얘가 가지는 두 개의 모순점이 나왔죠. NP 제로의 경우와 0 팩토리얼의 경우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서 그 부분을 약속을 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n개 중 아무것도 뽑지 않는 방법의 수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굳이 답을 하라면 0 같죠. 근데 약속상 1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n개 중 n개를 뽑는 행동은 원래 여기서 r 자리에 n을 넣는 행동인데 n을 넣으면 얘가 얘랑 지워지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0 팩토리얼 등장해 버리죠. 그거 1로 약속해야 된다. 그래서 ncn도 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조합을 정의가 이거니까 이걸로 외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조합의 실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5 콤비네이션 3 같은 경우 계산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5 팩토리얼에 나누기 5-3이 얼마야? 5-3이 얼마야? 5 빼기 3, 5 빼기 3. 2 팩토리얼이죠. 예, 그리고 R이 얼마인데, R. 3 팩토리얼이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졸려하지 말고. 6 콤비네이션 2 하면 얼마예요? 6 콤비네이션 2. 여기는 일단 6 팩토리얼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6 빼기 2가 얼마야? 4. 그리고 R은 2. 이거죠. 나 좀 더 쓸게요. 더 아래로 갈 수가 없네. 좋아, 그럼 옆으로 가보자. 8 콤비네이션 3을 해볼게요. 8 콤비네이션 3. 얼마예요? 8 팩토리얼에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죠? 좀 더 빨리 해보자. 7 콤비네이션 4가 얼마니? 7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반복해서 쓰다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밑에 거 더하기. 그렇죠. 여기는 연산법 정의상 n-r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대 이걸 n-r이라고 쓰지 않아요. 즉 여기 있는 숫자를 8 빼기 3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그냥 5라고 쓰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이 갖는 형태와 우리가 그걸 실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형태가 다른데 그 형태에서 이것이 조합임을 알아보는 계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합임을 알아보는 계산이 중요한데 지금 지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조합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밑에 팩토리얼 두 개에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요 위에 게 나오면 그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5, 3 더해서 8, 7, 3, 4 더해서 7.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뭐 6C3도 마찬가지야. 6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질문해 볼까? 얘들아.
11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이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조합으로? 네? 11 콤비네이션 얼마로 부를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7? 근데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부를 건데? 이건 11C4라고 부를 거예요. 예, 근데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는 애 아니니? 여기서 4팩과 7팩의 곱이 7팩과 4팩의 곱과 다른가? 이거 같은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R을 네가 그 R로 그 콤비네이션의 오른쪽 R로 써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원칙 없어요. 예, 없는데 여기 7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4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결과는 같은 숫자고 그러면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는데 뭐지? 예,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수정. 이거 5C2랑 같은 거예요. 이거 6C4랑 같은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이렇게 너희들 6명이 있어. 6명이 있는데 내가 이러는 거지. 야, 오늘 백편제에 올라갈 2명 나와. 이렇게. 네 6명 중에 백편제에 올라갈 2명 나와. 근데 이거를 시험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무작위로 선택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그 2명이 뭐 올라가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2명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올려보낼. 그럼 그게 6C2 아니에요? 6C2. 예. 그럼 6C2가지, 6 콤비네이션 2가지 하고 이런 거지. 야, 4명 집에 가. 4명 10시에 집에 가. 이 말. 그럼 어떻게 되지? 이 6명 중 내가 10시에 집에 갈 4명을 뽑는 거야. 4명의 조합을 만드는 거지. 6C4의 조합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4명만 집에 갔고 선택되지 못한 2명은 남았잖아요. 얘네들 어디 가야 돼? 백편지 가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6명 중 2명 나와와 6명 중 4명 남아는 같은 말이라고요. 네? 그래서 콤비네이션에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를 R로 쓰나 얘를 R로 쓰나 NCR, NCR이 같은 말이라고. 항상 그래요. 항상. 실제 계산은 이걸로 안 하니까 계산은 이 딱 절반 잡아가지고 오른쪽 R이 이 N의 절반을 넘어가면 절대 큰 쪽으로 계산 안 합니다. 작은 쪽으로 계산하지.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귀찮은지.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7C4는 7C4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7C3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NCR은 NC-N-R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갖는 이제 특수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 내 눈에 조합으로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이게 더 진행을 해 나가면 조합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열 가지고도 장난을 칠 수 있지만 조합 가지고 특히나 더 많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 콤비네이션 3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진짜로 7 콤비네이션 마치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이게 고유의 값인 것처럼 이렇게 이건 못 건드리는 애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안쪽 정의로 들어가면 7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런 거라서 이 안에서 얼마든지 변형하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6 팩토리얼. 분자 이렇게 만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4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빼요. 네? 4를 하나 빼요. 그러면 여기에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남죠? 4 곱하기 3 팩토리얼인데 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어디로 나가건. 그렇게 되면 이 결과는 4분의 7배한 6 콤비네이션 3과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꼭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이 팩토리얼이 가지고 있는 곱의 원리상 내가 이걸 얼마든지 다른 조합으로 변형하거나 장난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순열과 조합 중 어느 쪽을 많이 쓰냐? 이거는 보통 그 이과 출신의 강사들은 무조건 100% 절대적으로 이런 말 잘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과 과목에는 그런 게 잘 없어. 100%라는 게 잘 없어. 그런데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순열과 조합 중 어느 걸 많이 쓰냐? 단언컨대 조합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조합을 배우고 나면 순열을 거의 안 쓸 정도예요. 거의 안 쓸 정도예요. 왜냐면 방금 전에 보셨지만 조합이라는 것의 정의가 순열을 한 다음 그것을 뭉개는 행동이다 그랬죠. 줄을 뭉개는 행동이다 그랬는데 거꾸로 말하면 순열이라는 것이 n명 중 r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 이걸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n명 중 r명을 뽑은 다음 그 r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요. 여기 있는 r 팩토리얼을 일로 올린 거죠. 그러면 이게 순열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 n명 중 r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게요. 단언컨대 조합을 제일 많이 쓰고요. 조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순열처럼 이렇게 명쾌한 애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n과 r에다가 의미를 무엇으로 담느냐에 따라 우리가 많은 요소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 있었잖아, 그지? 올림픽이 있었는데 얘네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경기에서 결국 1등이라는 걸 뽑아내는 방법에는 리그전과 토너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너먼트는 뭐냐면 둘씩 짝을 지어놓고 만나서 붙으면 이기고 이긴 애들끼리 다시 붙어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승자가 계속 올라오는 방식. 이걸 토너먼트라고 그래요. 토너먼트. 그러니까 올림픽에는 토너먼트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나쁜 점이 뭐지? 토너먼트의 나쁜 점이 뭐지? 뭐라고? 더 높은 순위가 가능한데. 그지. 세계 랭킹 1, 2등이 예선에서 만나버리면 얘는 세계 랭킹 2위, 즉 은메달을 딸 수 있는 애인데 예선에서 1위한테 져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자끼리 밑에서 붙어버리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최약체와 랭킹 높은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하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실력대로 메달을 못 따는 이런 단점. 뭐 이거를 재미라고 보면 또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로 프로 경기들은 뭐가 있죠? 뭘 하죠? 리그전을 해요. 리그전. 그러니까 어떤 블럭 안에서 얘네들끼리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몇 판은 져도 상관없어. 질 수도 있지. 그런데 결국 수많은 경기 수 중에 제일 많이 승을 한 애가 우승이 되는 이런 걸 리그전이라고 하죠. 그 리그전 할 때 프로축구팀 10팀이 있다. 한 팀당 다른 나의 상대팀과 3번 싸운다. 그러면 여기 몇 경기 일어나요?
총 경기 수가 몇 경기예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는 전국에 있는 축구장을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경기 정도 일어나니까 몇 경기 정도가 있을 예정이니까 한 구장당 몇 경기를 소화해야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프로축구팀 10팀이면 일단 몇 경기 일어나는 거야? 몇 경기가 발생하죠? 10팀이면?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10 곱하기 10 100경기가 돼요. 10, 여기 10팀, 여기 10팀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게 그런 거예요. A팀과,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 순열로 잘못 생각한 거야. 또는 10 곱하기 9도 순열로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10개의 팀이 있는데 자기 말고 나머지 한 팀과 붙는다 이렇게. 그럼 이게 경기수가 아니에요. 왜 경기수가 아니냐면 A팀하고 B팀하고 붙었다라고 하는 건 곧 B팀과 A팀하고 붙었다는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경기를 했다가. 이게 바로 조합이라고. 10팀 중 2팀을 뽑으면 순서 없이, 순서 관계없이 뽑기만 하면 그 2팀은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팀에 대한 B팀의 경기도 아니고 B팀에 대한 A팀의 경기도 아니고 그냥 A, B가 붙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개 중 2팀을 골라내기만 하면. 이 경우의 수는 45고요. 45고 그 2팀, A팀과 B팀이라고 하면 이거 얘네가 리그전 동안 한 시즌에 3번 붙기로 했다 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5경기가 생긴다. 이런 식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프로축구장이 총 뭐 5개가 있다라고 하면 한 구장당 27경기 소화하세요. 이런 식의 배정이 되는 거예요. 조합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얘는 10C2였을 뿐인데 그 10C2가 10개의 프로축구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다시 원 위에 10개의 점을 찍어놓고 이 중에 2점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은 총 몇 개인가? 서로 다른 직선의 총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답도 10C2가 됩니다. 왜냐면 점 2개를 내가 뽑은 2점을 연결하여 직선 하나를 만든다는 의미를 내가 거기다 넣는 거야. 의미를 넣어서 그러면 10개 중 2개 뽑는 방법의 수가 10개 중 2점 때문에 만들어지는 직선의 수랑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별의 별 거 다 합니다. 뒤에 그 문제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평행선 막 그어놓고 간격은 상관없어요. 평행선 그어놓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테두리를 잡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진짜 황당한 질문 될 수 있죠. 막 여기서부터 셀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미친 거죠. 어떻게 세요? 그때 정답이 뭐냐?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뭘 한 거냐? 뭘 했겠냐? 1, 2, 3, 4, 5 세로선 중 2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애와 이런 애가 선택됐다고 하자. 네. 그리고 1, 2, 3, 4 중 2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선택됐다고 해보자. 네. 그럼 여기서 한 건, 여기서 한 건이 둘이 곱해져서 교차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교차되어 생겨나는 요거 하나 보여요, 이거? 네. 여기 건 바이 건으로 한 개씩 곱하게 되면
그 한 가지가 평행사변형 한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선, 가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선의 조합을 모두 곱해주면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총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점 마구잡이로 찍어놓고 n개의 점 찍어놓고 NC3 했을 때 점을 3개 선택했다도 되지만 점을 3개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총 개수 NC3 이렇게. 이해돼요? 요런 문제들을 풀어 오시는 게 바로 조합이라고요. 조합이라고. 조합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서 그 각각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최소한 필수 예제 정도에서는 다 섭렵을 해야 돼요. 그거 외에도 다른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이건 조합으로 하면 되겠네. 이 조합이 그런 의미겠네.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조합 무교재 개념 수업이었습니다.